이제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240개 칩을 넣어서 속도가 뭐 한 20배쯤 빠른 거죠.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제가 그 무료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들 정말 많으시고 많이들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무료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신청 링크를 쓰시면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반도체 어려운 기술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는 정인성 작가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지는 모르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기초 지식으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재밌게 항상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 GTC 그렇죠. 2026년. 그게 원래 이제 뭐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뭐 이제 개발자만 보는 건 아니죠. 세생 전 세계인이 모두가, 다 보죠 이제는. 거의 뭐 축구 볼 시간에 하는 프로인데 이게 축구 볼 시간에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또 나온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었고 네. 지금 시대 우리가 지금 2026년 3월 23일 현재 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새로운 기술도 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이제 재밌는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근데 이 관심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기보단 저는 여기서 소개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정확히 지금 이 광활한 AI 시장에서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요번에 나온 것 중에 HBM 쓰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 칩이 나왔어요. 그 HBM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HBM 없는 칩이라는 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돌리냐? 그러면 이걸로 돌리는 인공지능은 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M 없는 칩을 봤으니까 최근에 HBM들 이야기 좀 뭐 의견에 가까운 것들이긴 해요. HBM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부터 따라갈까요? 일단은 그 요번에 소개했던 칩 중에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이제 이 회사가 저 예전에 나와서 이 활동을 할 때 2024년 이럴 때쯤에 이제 전에 회사 있던 그런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어요. 이 회사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그때 한번 질문을 많이 받고 이제 지금 와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솔루션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대체 이게 뭔지는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냥 이게 미래다, 뭐 세상을 지배할 칩이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히 인공지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HBM 얘기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제가 따라갈까요? 그록이 내놓은 칩이 정확히 뭐냐, 우리 써볼 수 있냐, 이거 사실 인터넷에서 간접적으로 좀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쓴 내용을 조금 보면서 칩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마켓으로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그냥 좀 무르르듯이 이번엔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들이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걸 봐야 되겠죠. 자기소개 내용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싱글 코어 앤 온칩 SRAM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SRAM이라는 거는 우리가 GPU나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해야 될 작업을 적어 놓는 장소를 의미해요. 우리 보통 그 HBM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GPU 칩이 있다고 하면 요 옆에 우리가 HBM을 이렇게 붙여서 그 일반적인 인공지능 칩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록이란 칩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칩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요 안에 예를 들면 GPU의 계산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메모리 HBM 대신에 속도 빠른 메모리인 SRAM을 이렇게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 하나 안에 계산 장치와 저장 장치를 같이 놓은 것이죠. 칩 안에다가 그러니까 GPU랑 램을 같이 놓는 거예요? 그렇죠. HBM은 따로 있었잖아요. GPU 칩이랑. 이제 정확하게는 기존 엔비디아 GPU도 요 SRAM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얘들이 노리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SRAM의 면적을 확 크게 쓰겠다. 여기에서 혹시나 D램과 SRAM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D램은 뭐 다이내믹 뭐 동적 뭐 그러잖아요. 뭐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결국 우리 컴퓨터 돌아가려면 계산하는 반도체랑 계산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공간에 해당하는 녀석이 D램이랑 SRAM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 이런 건 D램. 보통은 이제 이 계산하는 칩이랑 별도 칩으로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같은 데가 만드는 것이 D램이고요. 그리고 SRAM이란 것도 똑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저장소인데 얘는 보통 칩 안에 같이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는 빠른 저용량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GPU 계산하는 부분 입장에서는 역할이 똑같은데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D램이랑. D램은 훨씬 더 고성능. D램이 용량이 크고 느려요. 용량이 크고 느리다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거죠. 가격당 용량이 크고 대신에 느려요. D램은.
SRAM보다. SRAM은 엄청 빠른데 정말 많이 빠르죠. 막 네네네. 몇십 배씩 차이 나는데 네. 가격도 그만큼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록이라는 칩의 컨셉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HBM을 이렇게 나눠서 따로 만들던 붙이는데. 제품을 우리 HBM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안아버릴게. 우리 안쪽으로. GPU 같은 거 칩 안에다가 같이 많이 넣어서 쓰겠다. 예. 요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온칩 SRAM이라고 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칩은 자기들 칩이에요. 네. 이제 얘네들은 이 칩을 LPU라고 불러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U나 NPU 같은 칩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 퍼포즈 일반적인 네. 목적으로는 GPU 이렇게 그렇죠. 많이 배웠고 그게 아니라 특정 목적의 어떤 특정 용도로만 네. 잘 쓰이는 건 NPU 이렇게 배웠는데 이번에 갑자기 LPU라는 게 나와서 사실 이런 칩의 명칭, 뭐 약어 이런 거는요. 네. 좀 마케팅 목적도 많이 있다고 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GPU 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린 차별점이 있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예. 그 용어 하나 만드는 감이 있죠. NPU, 뉴럴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리고 여기 L은 이제 랭귀지 모델의 L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 모델. 언어 모델만 빡세게 돌리는 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비슷한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GPU보다 범용성이 더 떨어지고 진짜 인공지능 중에서도 언어 인공지능,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 해당하는 인공지능만 빠르게 돌리는 게 그것만 목표예요. 아주 잘하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하면 당연히 그 분야에서 엄청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GPU가 학습도 잘하고 추론도 잘하면 NPU가 그거를 좀 가성비 있게 추론해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 LPU도 그러면 그렇죠. 특히 랭귀지 모델에서만큼은 우리가 훨씬 특히 이제 빠르다. 추론에 있어서 그렇죠. 훨씬 그래서 빠르다라는 거죠. 제수장도 설명을 한 게 베라루빈이었나요? 그 다음 그거였나? 루빈, 그건 GPU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거기에 차세대 모델에 네. LPU가 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추론을 여기서 더 빨리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아마 그 칩 안에 같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별도 칩으로 그러니까 패키지 네. 안에. 예. 패키지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에 들어가긴 힘들 거예요. 아마. 이미 완성한 물건이니까 베라루빈은. 그게 파인만 얘기였나? 아마 포스트 루빈일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건 좀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이 그록이라는 회사가 23년부터 이 칩을 설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출시된 칩에 함께 합쳐져 있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하, 그쵸.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트라이 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미래 비전을 또 보여준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제품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 파인만이나 차기 그 제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제품이에요. 음. 그 여러분이 이 칩을 직접 만질 수는 없어도 이 칩 기반으로 돌아가는 인공지능을 한번 켜볼 수는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됩니다. 쉽게 네. 말하면. 지금도 쓸 수 있다고요? 예, 요 밑에 요 주소를 가면요. 그리고 음. 이제 가입하면은 뭔가 질문을 해서 뭐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컴, 플레이그라운드. 뭐 여기 독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 머리 좋으니까 아. 외웠을 거예요, 주소는. 그러니까 그건 두고 예전 이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어요. 여의도의 음식점 좀 추천해줘. 이러면 여기 답변을 막 해요, 여기서. 이게 답변이에요. 그 일반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서비스처럼 예, 똑같이? 서비스랑 똑같죠. 근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써보면. 우리 보통 제민이나 뭐 챗GPT 쓰면 말하는 것보단 조금 빠른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록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돌아가는 것 자체는 GPT-OSS라고 많이 쓰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이거 대답 속도가 거의 1초에 한 500단어 가까이 나와요, 써보면. 그냥 한 방에 빵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답변이 거의 우리 입장에선 즉시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읽는 속도보다 당연히 더 빠르게 나올 거고. 열심히 연습하면 이 정도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못 읽어요. 기본적으로 초당 한 빠르다. 400 몇 단어씩 정확하게 토큰이니까 단어로는 한 350개? 뭐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나와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얼마나 빠른 거냐. 예. 그 일반 엔비디아 H100 이거 뭐 2년 정도 된 제품이지만 예. 이거 사용자 한 명 들어가면요. 보통 동일한 인공지능 돌렸을 때 초당 한 20개 정도 토큰을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한 1초 만에 나온다고 치면 그록에서 이제 H100으로 동일한 인공지능 질문 답변을 하면 뭐 한 20초쯤 걸리겠죠. 물론 이제 이런 벤치마크를 인터넷에서 볼 때는 이제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도 우리가 질문의 길이가 길고 답변은 짧을 수 있고 질문 짧고 답변 길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벤치마크를 해야 두 칩을 비교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은 H100이면 네. 지금 뭐 베라루빈이라든지 그 전에 블랙웰 나오기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H100으로 챗GPT 뭐 3.5, 4.0까지도 막 학습해갖고
그 세상을 놀랍게 A백으로도 했어요. A100 그 A백 다음이 다음 제품이죠. 그렇죠. A100 다음에 H100 세상을 되게 놀랍게 했던 그런 그렇죠. GPU인데 뭐 충분히 현역 카드예요 지금도. 근데 그거보다 20배 LPU 빨리 나오는 거죠. 그로크의 LPU가 20배 빠르다고요? 네, 정확히 동일한 거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숫자가 20배씩 차이 나면 훨씬 빠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와,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와 이렇게 20배나 빠르면 HBM을 왜 쓰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러면 H100 뭐 저런 거 다 쓸 필요도 없네 막 이럴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요. 네네네. 아까 봤던 답변 뒷부분인데 답변 틀렸어요. 네? 여기 그 추천받은 음식점 보면 명동교자 여의도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없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빨리 답은 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환상이죠.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 건데 예. 이제 요거 자체가 반도체 탓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반도체가 인공지능의 답변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죠. 칩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돌려서 빨리 돌아가냐 느리게 돌아가냐 문제지 그록 칩이 그 오답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느냐 요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가면서. 그럼 대체 이 제품이 뭐냐 그거를 이해하는 그 키 중 하나예요. 이렇게 답변에 할루시네이션 나오는 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죠. 빠른데 안 정확하면 어떻게 쓰란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나쁜 제품은 아니죠. 노리는 바가 좀 다른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원가 측면에서랑 고객 측면에서 둘 다 기존 엔비디아 칩이랑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일단 엔비디아 칩의 디자인을 그럼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우리 보통 인공지능 돌릴 때 뭐 GPT 계열이나 여러 가지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돌릴 때 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구동하는 단위가 트레이 단위, 모듈 2개 합쳐진 거.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순서를 보면 이게 GPU거든요. 요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그 계산 단위 GPU는 GPU 칩 2개랑 HBM을 8개 같이 쓴 게 이제 기본적인 단위고요. 한 판. 그러니까 쟁반 하나에 그렇죠. GPU 2개, HBM 8개 담아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있는 걸 2개 합치고 걷다가 이제 얘들 그레이스 CPU라는 걸 합친 걸 모듈이라고 불러요. 거기 CPU도 들어가죠, 참. 그리고 그런 거 2개 묶여 있는 걸 제기하고 트레이라고 부르는데 엔비디아에서 보통 이제 인공지능 사용하는 회사가 학습이건 추론이건 쓴다 그러면 트레이 하나 단위를 사용해요. 보통 인공지능 언어 인공지능 큰 걸 돌린다고 하면 요 트레이 하나에서 돌아가는 걸 제일 선호하죠. 뭐 이거 트레이 2개 합쳐서 돌려야 되는 큰 인공지능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왕이면 요 트레이 하나 안에서 해결되는 게 좋아요. GPU 하나에 네. HBM이 192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트레이에는 192 곱하기 4 정도, 약 800기가 정도 HBM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용 메모리 용량은 800GB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트레이 하나가. 네.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단위인 거예요. 예. 그럼 이 그록이란 칩은 어떠냐? 얘는 좀 컨셉이 달라요. 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기본 단위가 결론부터 하면 요 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단위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그 인공지능을 돌리거나 학습을 하건 추론을 하건 그럴 때 구매자가 사야 하는 단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렉 하나 안에는 GPU가 NPU 칩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사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음. 최소한 네. 이만큼은 사셔야 당신의 AI가 그렇죠.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 단위라고 합니다. 예, 뭐 이거 구체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 지금 막 그 설명을 쉽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B200 같은 것도 요 GPU 칩 하나만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죠. 의미 없죠. 저거 네. 컴퓨터에다 갖다 붙여도 안 되는 요 거고. 모듈도 아마 모듈 하나만 떨렁 들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트로 사셔야 네. 됩니다. 이거네. 세트로 사는 게 편하죠. 다들 그렇게 쓰니까.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록은 이렇게 개별 칩과 카드도 있는데 네. 카드도 있고 아까 그 트레이에 해당하는 요 자기들 노드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네. 구매자가 이걸로 인공지능 돌리려면 그래도 렉 단위로 사는 게 맞아요. 여기. 왜 그럴까? 이 용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록이라는 칩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칩은 HBM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다 전부 칩 안에 있는 SRAM을 사용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요 칩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500메가밖에 안 돼요. 0.5GB죠. 근데 여기 HBM은 요 GPU 하나에 여기 HBM 뭐 8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요 8개 합치면 192GB예요. 거의 뭐 400배 차이 정도 난다고 봐야 되겠죠, 용량이. 예. 용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우리 돌리는 인공지능이 아까 GPT OSS 봤을 때 얘가 패러미터가 120빌리언인데 요거 돌릴 때 요 파라미터만 메모리를 120GB 정도 사용해요. 양자화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네. 아까 봤던 GPT 120B OSS 하나 구동하려면 그록칩 몇 개 필요하냐? 최소 240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답변 엄청 빠르다고 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카드 200 몇 개가 동시에 다다다다다 작동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블랙웰 하나의 양을 뽑아내려면
그로크 칩으로는 240개가 있어야 된다. 뭔가 싸고 네. 빠르기는 한데 그만큼 많이 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240개 칩을 넣어서 속도가 뭐 한 20배쯤 빠른 거죠. 왜냐하면 답변 속도는 빨랐잖아요. 아까 그랬죠? 답변 속도는 빨랐는데 지금 카드가 240개 필요하다는 거죠. 해보면. 비즈니스 단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거는 블랙웰 이 한 네. 판만 사면 되는 건데 그렇죠. 트레이 하나 사면은 트레이 하나만 사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HBM도 네. 있고 성능 좋은 그렇죠. 건데 그로크를 사면은 이거 가지고 아예 서버 네. 렉 하나를 이렇게 이걸 하나를 통째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GPT OSS 120 빌리언 같은 경우는요. 그 트레이 하나 사면은 4개는 돌아가요, 거기서. 근데 얘는 240개 칩으로 하나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240, 뭐 8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비즈 단위에서.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사장님 저걸 그럼 제가 왜 사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인공지능 그 칩을 만드는 회사보단 인공지능으로 뭘 할 서비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의도 맛집을 막 물어봤죠, 앞에서. 네네네. 틀리긴 했지만 하여튼 제 질문의 지나갔어요. 목적은 여의도 맛집이에요. 네네네. 이 질문이 1초 만에 나오느냐 5초 만에 나오느냐 이거 중요할까요, 저한테? 한국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성질 급한데 그냥. 뭐 그 정도로 급하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뭐 여기 직원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어. 저는 그 정도로 급하진 않거든요, 네, 성격이. 네. 저는 한 6초 정도는 버티니까.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로크가 그 성격 급한 사람을 위해 제품을 만들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 이런 것도 나름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얘는요, 칩도 커요. 요게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있는 그로크 칩인데, 요거 엔비디아 B200이거든요. 요게 B200이에요. 요만큼이 칩인데, 요게 GPU 칩이에요. 그리고 요게 HBM이죠, 요렇게. 근데 칩 사이즈도 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B200이 칩 2개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록 칩 하나예요. 얘는 요만큼으로 500MB 용량 가지고 있는 거고, B200은 이만큼으로 192GB. HBM까지 합쳐서. 그럼 공간 효율이나 이런 게 높지는 않네요. 떨어지네 오히려. 높지 않은 레벨이 아니고 이거 환장하는 수준이죠, 이제. 그러면은 저거를 아까 20장? 뭐 120 몇 개, 240 몇 개 써야 GPT 그러면은 OSS 데이터 센터 부동산인데 그것도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네요. 부동산도 부동산이고 이거 TSMC의 주문량을 뭐 몇백 배 넣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생산 라인에 이거 왜냐하면 아까 칩이 뭐 240배 필요하다고 했고 예. B200이 칩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웨이퍼 사용량이 그 TSMC 쪽 파운드리 웨이퍼 사용량이 몇십 배씩 늘어나겠네요. 웨이퍼도 비싼데 다 잡아먹겠네요. 그렇죠. 쓰던 거 그대로 쓰려면 좀 공포스러운 물건이죠. 작게 어떻게 못 만듭니까? 그 SRAM이 워낙에 커서 그래요. SRAM 용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거대한 칩의 절반 가까이 SRAM인데 그 메모리 기술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HBM도 사실은 D램을 네. 8단, 12단, 앞으로 16단 그렇죠. 쌓아 밀도 안 올리니까 높아지니까. 옆으로 안 넓어지고 효율적으로 생기는 그렇죠. 거지. SRAM처럼 공간 많이 잡아먹으면 웨이퍼랑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다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아까 그 트레이, 전체 네. 포장까지 하는 것도 면적도 그렇고 그렇죠. 렉으로 쌓을 때도 공간 더 많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여담이지만 TSMC가 메모리 사업 진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SRAM 요 안에 500메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HBM은 요거 스택 하나가 24거든요. 근데 요게 12개 D램으로 돼 있죠. 네. 12개 D램으로 돼 있으니까 D램 하나에 2GB쯤 되죠. 그러면 무슨 의미겠어요? D램 요만한 거 하나가 2GB고 이 그록칩을 이만큼 면적 써놓고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그 면적당 밀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SMC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얘네 둘은 사실 반도체 산업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죠. 지향점도 다르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요만한 면적에 용량 2 정도를 넣는다고 하면 TSMC는 이 정도 면적에 용량 0.5를 넣고 대신 속도를 엄청 빠르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 거예요. 아예 뭐 지향점이 네. 다른 거네요, 그냥. 다른 지향점을 가진 제조 기술로 제품 만들었으니까 예. 당연히 목표도 다른 거죠, 둘은. 오, 네. 그러면 이렇게 칩 안에다가 SRAM 많이 넣고 D램 거의 안 쓰고 돌리는 솔루션들 있었습니다. 저 텐스토렌트가 그 네. 반도체의 신? 그 짐 켈러. 짐 켈러가 창업했다고 해갖고 예. 엄청 화제 모았었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GDDR도 쓰긴 하는데 네. 내부에 보면 이제 칩에 SRAM 면적을 많이 썼다라는 것 자체는 비슷하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네. 때는 안 그래도 그 짐 켈러 이야기하면서 짐 텐스토렌트 켈러가 얘기를 했죠. 자기는 HBM 안 쓴다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GDDR, 뭐 GDDR 그래픽 쓰고 D램으로 네. 한다고 GDDR 그래서. 칩을 SRAM 많이 있는 인공지능 칩에 연결을 하는데 예. 그 칩이 GDDR 메모리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로크의 LPU나 네. 텐스토렌트나 세레브라스가 네. 한다는 NPU랑 비슷한 거네요.
다 그 조금씩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GPU에서 출발해서 예. 조금씩 자신들의 비교 우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 솔루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SRAM 사용량을 꽤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 차이 대충 보면 그래프코어 꽤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GPU 구조는 비슷하게 가져가고 거기다가 SRAM 넣는 거 많이 넣어요. 엔비디아보다. 그래서 기존의 엔비디아 칩이 할 수 있는 걸 다 좀 빠르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NPU, 뭐 LPU, 뭐 이름이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D램이 아닌 SRAM을 같이 품어서 넣는 거니까 TSMC에 주문 줄 때 네. 우리는 SRAM 이만큼 넣어주세요. 그렇게 더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원가 당연히 더 비싼데 경쟁하려고 일부러 싸게 파는 애들인 거예요, 얘들은. 이 제품들은 전부 칩 면적당 원가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칩들 예를 들면 여기서 세레브라스를 빼면요. 어쨌거나 D램을 사용해요, 나머지들은. D램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칩 안에다가 SRAM을 좀 더 넣음으로써 좀 빠르다. 엔비디아보다는 빠르게. 근데 칩 면적 단위 네. 아니면 가성비로 따져도 엔비디아한테는 뒤처지는. 그렇죠. 그래서 왜 젠슨왕이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 집 비싸다 뭐라 하지 마라. TCO 가성비로 얘기를 따지면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저렴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정확하게 TCO 얘기를 하죠. 토탈 코스트 오브 오퍼레이션. 아유, 유식한 용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총비용. 그쵸. 뭐 하드웨어가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거 비싼 걸 뭐 부정은 안 하는데 너희가 계산기를 그것만 두드리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전체를 보면 우리 게 제일 싼 거다 뭐 이런 거네. 네, 뭐 인공지능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에러 나갖고 한 달 멈추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난생 처음 보는 칩 돌려서 버그 나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한 게 TCO 개념인 거죠. 그럼 젠슨왕이 옳았던 겁니까?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들에게 달린 거. 지금까지는 젠슨왕이 잘 하고 있죠. 이제 하여간 이렇게 SRAM 많이 쓰는 칩들이 좀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IBM도 노스폴 뭐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요 칩 하나로 그대로 완성품이에요. 지금 요즘 언어 인공지능 돌리고 할 때는 칩 여러 개 막 예를 들면 엔비디아 NV링크로 연결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천 개씩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칩 하나예요? 그냥 칩 하나로 우리가 추론 다 하겠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은 엄청 빨라요. 뭐 엔비디아 칩보다 10배, 20배 빠르게 돌아가죠. 아주 가벼운 것만. 근데 문제는 한 10년 전 인공지능 정도만 돌아간다는 거죠. LLM 나오기 전에. 네. 이제 세레브라스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요 그로크랑 컨셉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어떻게 했냐 하면은 웨이퍼 전체를 칩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그냥 라우팅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동그란 웨이퍼 하나가 칩인 거예요, 얘들은. 네네. 어떻게 보면 제일 비슷한 컨셉이고 텐스토렌트는 프로그래밍 모델이 좀 다른 뭐 전에 이미 설명한 거니까 이건. 그래서 그로크는 얘네들과 차이가 뭐냐? D램 안 쓴다. 그러니까 SRAM을 더 넣어서 GPU 성능을 높인다 레벨이 아니고 우린 그냥 D램 뺀다. 그러니까 SRAM이랑 D램 같이 있으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주 쓰는 거는 SRAM에 가지고 오고 나중에 쓸 건 D램에 좀 남겨놓는 식으로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 근처의 물류 창고랑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있는 조그만 물류 창고가 SRAM이라고 하면 시외에 있는 거대한 창고가 이제 D램 같은 건데 GPU한텐 이제 보통 그런 모델을 다 유지하는데 그로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그냥 도심에다가 거대한 창고 하나 짓겠다. 당연히 땅값은 비싸죠. 웨이퍼 값은. 그죠. 그렇게 해서 성능을 아주 끝까지 가겠다. 근데 칩 하나의 용량이 500밖에 안 되는데 인공지능 용량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칩과 칩 사이 연결에 몰빵하겠다. 요 두 개만 몰빵한다 여기. 칩과 칩 사이에 어떤 칩이랑요? 그 그록 칩 사이에. 엔비디아도 NV링크로 칩 1000개씩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그록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야 돼요. 20개, 뭐 40개 이렇게 다. 왜냐하면 GPT 같은 모델이 메모리 120기가 쓰는데 단일 칩 하나가 0.5GB 용량밖에 안 가졌잖아요. 이 칩 하나로 어떻게 이거 전체를 돌리겠어요? 못 돌리죠. 그렇죠. 못 돌리니까 당연히 연결. 이 칩 간 연결이 강제되죠. 칩 간 연결이 없으면 못 쓰는 애죠. 그러니까 렉으로만 이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다 연결된 걸 사세요. 이런 거네요. 칩 하나, 카드 하나 사서 써도 되는데 원하는 거 해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비즈니스 비용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최소 단위로 사도. 이거 아마 조그만 회사가 사서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강남 땅에다가 HBM을 비롯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빌딩을 올리는 건데 똑같은 강남 땅에다가 LPU 같은 경우에는 그로크도 그렇고 거의 오두막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오두막 하나로 안 되니까 오두막끼리 다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정확하게 강남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뭔가를 많이 지으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HBM 쓰는 일반적인 GPU는 비싼 강남에는 GPU 계산기만 놓고 약간의 SRAM과 그리고 땅값이 싼 저 변두리에다가 창고를 HBM이라는 창고를 놓는다고 하면 그룹은 우린 무조건 성능으로 간다 그랬고 강남에다가 창고부터 공장까지 다 짓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걸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도 한 회사인 거죠, 이건. 그럼 이제 이제 여기서 파운드리가 나와요? 네, 이 얘기는 해봐죠. 왜 그런데 그룹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느냐. 사실 이제 맞아. 이번에 그 선언한 게 네, 앞으로 삼성에게 이제 그로크라고 네. 하는 LPU 생산을 맡길 것이다. 삼성 파운드리에게.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23년, 24년 이럴 때도 삼성전자가 이미 투자한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로크가. 꽤 옛날에 그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산안으로 계속 개발을 해왔죠. 그냥 하던 거 지금 몇 개월 만에 인수됐다고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던 일감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젠슨 왕이 삼성 뭐 땡큐 여러 번 하고 파운드리도 이제 맡기겠다라고 해서 뭔가 없던 고객 찾은 것처럼 대박이 난 것처럼 들었는데 있는 고객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룹도 인수되기 전에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솔직히 확신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아까 이 단위가 레카나라고 했는데 그런 고객을 찾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그로크가. 그렇죠. 없죠. 없잖아. 근데 어찌됐든 엔비디아가 인수하면서 네, 엔비디아 GPU 옆에다 붙여버린다고 하니 그렇죠. 그럼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정확하게 그 생태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그룹도 뭐 이건 저도 내부 사정일 테니까 나름 삼성 파운드리를 택하면 장점은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현대 미세화의 빡센 부분인데 네. 이게 그 엔비디아가 말하는 그룹 칩의 구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램이라고 쓰였죠. 예, 요거. MEM. 요 두 개가 메모리 SRAM이에요. 이게. 아, 메모리. 요게 SRAM 부위예요. 예. 그리고 여기 C2C라고 쓰였죠. 네. 이거는 그룹 칩과 그룹 칩을 연결하는 칩 간 연결 부위예요. 연결. 그리고 요 두 개가 아마 그 계산 장치일 거예요. 예. 그 이 칩의 면적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 계산 장치가 맞나요? 계산 장치 아닌 게 맞나요? 아닌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저장소고 HBM 대신 넣는데 밀도는 낮고 속도는 빠른 그 친구들이고 그리고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성이 있는 칩 간 연결이고요. 근데 얘네들 요 부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메모리 부위랑 C2C 부위는요. 미세화가 잘 안 돼요. 파운드리 바꿔도 크기가 잘 안 줄어요. 요 오른쪽에 보면 TSMC가 자기들 3나노랑 5나노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뭐 이거는 뭐 비밀이 아니죠.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요. 얘들 그 계산 장치 밀도는 5나노에서 3나노 넘어가면 70% 오른다고 돼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SRAM 밀도 얼마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20% 올라간다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아날로그 밀도 얼마나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10% 올라간다고 돼 있죠. TSMC가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느냐. 고객들이 와서 이제 TSMC 5나노를 쓸 거냐, 3나노를 쓸 거냐 결정할 때 가성비를 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요 그룹칩에서 4나노 안 쓰고 예를 들면 TSMC 3나노를 쓴다고 하면요. 요 부위들은 많이 미세화돼요. 요 부위 70% 미세화되는 거죠. 작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요거 20%밖에 미세화가 안 돼요. 요 부위가. 아까 SRAM 2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 오른쪽에. 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면적 잘 안 줄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1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나노, 삼성 4나노에서 뭐 TSMC 3나노 가도 별 차이 없다. 좀 그런 거죠. 이제 좋아지긴 하죠. 4나노보단 3나노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좋기는 하는데 네. 투자 대비 줄일 그렇죠. 수 있는 게 적어지니 어차피 네. 약간 한계 효용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요즘 파운드리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데 요 SRAM 면적 스케일링이 잘 안 돼요. AMD 제품 보시면 3D 캐시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여기서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3D 캐시 제품을 보면요. CPU 칩을 위에 놓고 얘는 CPU를 4나노로 만들어 놓고요. CPU 위에다가 옛날 7나노 공정으로 만든 SRAM 칩을 하나 얹어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근데 이 AMD가 4나노 칩 위에다가 7나노 SRAM 칩을 올리느냐. 어차피 미세화 잘 안 되니까 SRAM 부분은. 그러니까 옛날 공정으로 SRAM 만들고 그 위에다 패키징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SRAM 부분은 이 부분은 잘 미세화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신 공정을 써도 그 돈에 비해서 좀 가성비가 별로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SRAM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공정을 쪼개서 만들자 해서 7나노 SRAM 칩에다가 4나노 계산기 칩을 붙여서
AMD 이제 3D 캐시 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 그록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TSMC 거 안 쓰고 삼성 걸 쓰느냐 말했지만 계속 이걸로 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동일한 4나노라는 고프트 웨이퍼여도 삼성전자 웨이퍼가 면적당 가격이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이 한 20 몇 프로, 30% 싸다. 그러면은 비용이 한 30% 그대로 줄어버리는 구조죠. 성능은 조금 안 좋겠죠. TSMC가 잘하니까. 근데 본인들 목적엔 맞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도 나오고. 네, 요 자기들 칩의 설계상 원가 관점에서도 최신 공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효용이.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그로크라는 칩을 특히 네. 이제 4나노로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다 그래서 되게 의아 혹은 네. 감사했는데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요. TSMC에게 안 맡기고 그렇죠. 삼성 파운드리에게 맡긴 이미 게. 하고 있었다는 게 제일 클 거고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칩의 역할상 어차피 개수를 확보하면 개별 칩이 조금 느려져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칩의 경우는 아까 보면 막 120개씩 필요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TSMC에서 80개 얻는 것보단 삼성에서 좀 느린 거 120개 얻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놈인 거죠. SRAM 용량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HBM을 비롯해서 지금 DRAM 수급이 되게 가격도 그렇고 불리해진 상황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예. 차라리 그냥 SRAM 안에다 품어버린 쓰는 게 조금 더 빨리 수급도 되고 HBM을 사실 그런 감도 대체할 수 있는? 있어요. 이제 이럴 때니까 새로운 칩들이 좀 기회를 잡는다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HBM은 수요 초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HBM 쓰는 칩 설계를 잘해도 어차피 제조 못하죠. 파운드리랑 HBM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있으면 돌아가는 제품도 한번 팔아볼만 하죠, 이럴 때. 왜냐하면 HBM 공급이랑 무관하잖아요, 그록칩은. 그러면 이런 데도 또 마켓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총 추론 비용은 쌀까 비쌀까? 결론부터 말하면 비싸요. 왜냐하면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엔비디아 HBM 달린 칩이 훨씬 빠르거든요. 아까 제가 성능 설명할 땐 예. 출력 하나 토큰 정확하게 그록으로 추론할 땐 초당 400개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H백으로 추론할 때는 초당 20개 나온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H백에다가 아까 그 GPT 모델을 돌려보면요. 한 번에 사용자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까지도 나와요. 사용자 한 명이 초당 20개 정도 답변 단어가 나오는데 1000명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론상. 계산해보면 총 사용자 숫자로 비교하면 이 녀석이 36배 많은 사용자를 처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칩 하나에 HBM 엮여 있는데 그록은 여기다 칩을 한 120개는 썼을 텐데 뭐 200개인지 뭐 120개인지 썼는데 정작 총 사용자 숫자의 36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엔비디아 쪽 솔루션 GPU 칩 하나로 이루어진 H백이 더 빠른 거죠. 이제 그록의 핵심은 그래서 이 엔비디아 칩이 할 수 없는 거, 소수의 사용자한테 아주 빠르게 답변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칩은. 소수의 사용자에게 아주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게 거.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요리를 시켰는데 네. 라면 하나를 3분 만에 끓여서 나올 수 있죠. 네네. 근데 제가 라면 한 그릇을 부탁했는데 예를 들면 군대 취사장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군대 취사장에서 솥에다가 불 넣고 큰 솥에 막 불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예, 오래 걸리죠. 그럼 거기서 라면이 한 30분 뒤에 나와요. 하나만 시키면. 근데 사람 100명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취사장에서 라면 끓이면 라면 다 까갖고 큰 솥에 넣고 그냥 집어주겠죠. 그쵸. 엔비디아 칩은 그런 놈인 거예요. 그록은 어떠냐 하면 아주 작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칩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한 명 있으면 엄청 빠르게 처리해주지만 사용자 수가 늘면 속도가 계속 사용자당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엔비디아 칩은 사용자가 한 명 있을 땐 반응 속도가 그저 그런데 네. 사용자 수가 늘어도 각 사용자가 느끼는 성능 열화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려고 만든 칩인 거예요. 이 언어 모델을 동시에 처리하는 건 사실 학습 돌릴 때 많이 하는 거라서 학습을 잘 돌리는 칩들은 원래 동시 사용자를 많이 서비스할 수 있어요. 이건 학습 칩 아니잖아요, 그록은. 그러니까 동시 사용자 숫자에는 좀 분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말 그대로 그거는 추론에 특화된 칩이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칩 같은 건 좀 덤프 트럭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네. 제가 서울, 부산까지 택배를 하는데 덤프 트럭으로 하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한 페라리 같은 거 시속 200으로 가면 훨씬 빨리 가죠. 근데 대신 짐을 많이 옮겨야 될 때, 정해진 양의 큰 짐을 옮겨야 될 때 엔비디아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페라리는 여러 번 왕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반응 속도랑 최대 사용자 숫자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록은 반응 속도 최적화고 엔비디아 일반적인 GPU는 처리량, 개별 사용자는 좀 느리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비싼 거죠, 그록은. 비싼 칩입니다, 되게. 그럼 왜 이런 거 쓰느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용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네. 인터넷으로.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해요. 인터넷에서 와이스트리트인지 뭔지 하여튼 유튜브 좀 조사해봐.
라고 하면 요렇게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요 인공지능들이 두 칩 중 하나에서 구동이 되겠죠. 네. 뭐 아마 엔비디아에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레그라는 걸 합니다. 레그? RAG. 레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공지능 돌리는데 인공지능이 모르는 거 바로 답해야 되면 환상을 일으키니까 네. 구글의 Y스트리 친 결과를 언어 인공지능에 넣어서 답변을 얻는 거예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레그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의 일반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는 어디서 돌아가느냐?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록칩으로 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빨라지지 않아요, 레그는. 왜냐? 제가 아까 레그 기반의 언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아까 질문했죠. Y스트릿이 뭔지 알아봐라. 그러면 이 요청이 저쪽에 이제 구글로 넘어가요. 그럼 구글이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구글 내부에서 그럼 Y스트릿에 대해서 탐색해라 라고 한 다음에 탐색 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 요약해서 답변을 만들겠죠. 근데 그록이란 칩이 할 수 있는 거는 요 자료 수집 다음 단계, 자료 수집 끝나서 내용 요약한 다음 답변 만드는 것만 줄여줄 수 있어요. 그록 칩을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Y스트릿을 따다닥 쳐서 답변을 가지고 와야 인공지능이 요약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반도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터넷 회선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인터넷 이 레그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특징상 여기다 바로 그록칩을 사용하면 생각만큼 빨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용자 요청 이거는 지금 요 사무실 인터넷 속도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단계 뭐 레그, COT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네. 하여튼 지금 인공지능은 자기 머릿속에서 바로 답하는 게 아니고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받아서 요약한 다음에 저한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요 자료 수집 이런 거 역시 인터넷 회선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록이라는 칩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그 GPU랑 NPU가 할 수 있는 일, 줄일 수 있는 일만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NPU간 LPU간. 실제로 GPU가 개입하는 요 부분에서만 빨라지기 때문에 네. 그록칩을 인터넷에 그대로 지금 쓰는 레그 서비스에 쓰면은 효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환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록칩은. 왜냐하면 그록이란 칩이 반응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 칩의 장점을 보여주려면 요 레그를 붙여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까 인터넷에다가 타이핑해서 답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록이 그 답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여의도 맛집을 검색을 해서 여의도 맛집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속도가 여기 얘들 느려지게 보이죠. 왜냐하면 엔터 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네. 되고. 제가 여기 여의도 맛집 알려줘 그러면 그록칩이 돌아가기 전에 일단 여의도 맛집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겠죠, 얘가. 네. 근데 그건 그록칩이 빠르게 못 해주죠. 그 구글 거 기다리는 거니까 네. 인터넷 시간처럼. 구글 답변 기다리느라고 이제 시간이 지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칩의 장점이 안 보이죠. 그러면 데모를 했는데. 칩의 장점을 보여주려면 요 앞에 있는 요 인터넷 부분을 안 보이게 해줘야 되죠. 네. 근데 인터넷 부분을 없애주면 환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보면 정확한 걸 환상하는 찾아야 거죠. 되는데, 예. 마치 이거는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한테 여의도 맛집 물어보고 너 답변 안 하면 안 내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도 네. 없는 말이라도 지어서 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얘가 아예 없는 말은 아니고 학습할 때 데이터 패턴 보니까 여의도가 뭔지 모르는데 여의도랑 뭐 한국, 서울 이런 단어를 같이 많이 봤잖아요. 대충 서울에 있었던 음식점 이름 막 대답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인터넷 검색 결과가 있었다면 이런 대답은 하지 않았겠죠. 그 인터넷 검색 결과를 넣어주면은 칩의 장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데모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좀 고민을 해볼 만하죠. 예를 들면 공장 안에서 제가 뭔진 몰라도 로봇을 하나 운영하고 싶은데 이 로봇이 어떤 매뉴얼 긴 걸 좀 봐야 돼요. 예를 네. 들면. 근데 이 로봇이 시속 200으로 움직이는 어떤 제품이 왔을 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런 녀석 써볼 만하죠. 여의도 맛집을 빠르게 말하는 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야구공 어떤 날라오는데 현장에서 피지컬 네. AI가 단순하게 해야 하는 일만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할 때는 오히려 그로크 같은 게 그렇죠.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사장과 아까 말한 개인 요리사의 차이인 거예요. 취사장은 여러 사람한테 라면 한 번에 끓여주기 용이한데 대신 처음에 한 번 가동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근데 그런 식으로 최초 반응 속도가 느린 녀석을 굉장히 반응 속도 빨라야 되는 환경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 제가 로봇한테 야구공을 피하게 만들고 싶은데 로봇의 최초 반응 속도 1초야. 안 되죠. 맞고 쓰러지겠죠. 네.
이런 거는 아무리 우리 엔비디아 H100으로 로봇 1000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중국 유니트리인가요? 어디에서는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테니스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마 큰 언어 모델이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그냥 공보고 치는 것만 하겠죠. 아, 인공지능 크기가 조금해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작게 하면은 안 되는데 엔비디아 GPU에 썼더니 원하는 반응 속도가 안 나올 수 있죠.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용량이 큰 패러미터가 많은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다랑 어떤 인공지능을 구동할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다른 개념이에요. 엔비디아 칩은 큰 인공지능을 구동할 수 있어요, 칩 하나에.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칩을 많이 연결해도 빠르게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록칩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SRAM을 썼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HBM이란 D램 기반 솔루션 쓰는 인공지능은 전부 반응 속도가 얼마 이상 못 나와요. SRAM 쓴 솔루션만 가능한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 그록 같은 제품을 잘 쓰려면 네. 아예 작정하고 요 그록 서버가 사용하려는 인공지능이 전부 초고속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냥 아까 봤던 그 제미니 같은 거, 와이스트릿 알아봐라 이런 애는 네. 기존 인터넷망에다가 기존 컴퓨터 연결 이런 거 붙여도 나쁘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그록이라는 제품으로 뭔가 인공지능 서비스 만들고 싶으면 요 서버 부분만 혼자 딸랑 대체하면 큰 의미가 없고, 아까 그것도 비즈니스 유닛 많이 사야 된다 그랬는데. 예, 요거 개수도 많이 많이 필요하거니와 필요한데. 제가 이걸로 레그 같은 걸라도 하려고 하면 예. 인터넷과 연결된 부분도 엄청 빨라야 되고 그리고 연결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부분도 빨라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쓰려면 작정하고 돌릴 회사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런 용도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공지능도 이렇게 뇌가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인공지능 뇌가 클 때도 요 안에도 HBM이 필요한 부위랑 그 그록으로 돌리면 빠른 부위가 나눠져 있어요, 인공지능도. 우리 아까 뭐 예를 들어 GPT-3 이런 거 인공지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GPT-3는 96개 정도 층으로 돼 있는데요. 예. 0번 층부터 95번 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층 하나를 쪼개보면요. HBM에서 돌리면 유리한 부분, 뭐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그록으로 돌리면 좀 빠를 만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어텐션은 GPU로 하고 피드포워드는 뭐 그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 그런 형태의 이용은 왜냐하면 피드포워드가 더 크거든요, 용량이. 뭔가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서버가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GPT가 175빌리언이라고 하면요. 요 녀석은 H100 정도 카드 안에 쏙 들어가요. H100이라는 GPU 안에 혼자 쏙 들어갈 수 있는데 양자화를 하면.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서 H100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부분과 그록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 놓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이 2배 커요. HBM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용량이 1이라고 하면 그록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2인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카드를 3분의 1개 쓰고요. 175빌리언이니까 네. 나머지 대충 100빌리언은 여기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그록 카드가 200개 들어가야겠네요. 1대 200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 별로 안 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언어 모델 돌리긴 쉽지 않을 수 있죠. 대신 뭐는 있느냐. 이제 나중에 그 인공지능 돌리는 회사들이 뭐 할진 몰라요. 엔비디아도 정확히 모르죠. 근데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하여튼 솔루션은 생겼어요. 정말 빨리 돌리고 싶은 인공지능이 있으면 우리 그록 서버를 사서 엔비디아 서버랑 같이 연결해서 써라. 너 이 기존 엔비디아 인프라에서 예를 들어 서버 2개 빼고 요걸 그록으로 바꾸면 기존 인프라도 재활용할 수 있지 않냐. 요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 인프라를 좀 재활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 영역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죠. 좀 제한적으로. 그렇죠. 요 엔비디아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범용성이 엄청 높지만 빠른 반응 속도는 확보 못 해줘요. HBM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록만큼 빠른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GPU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학습도 네. 잘해, 추론도 잘해, 두루두루 다 잘하는 덤프트럭인데 말 그대로 슈퍼카 하나하나가 그렇죠. 필요한 곳은 LPU를 박아드릴 테니 그 그렇죠. 부분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너희들 인공신경망을 잘 이제 전개를 해라. 너희 서버에다가. 기존에 없는 선택지는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해볼 수 없는 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런 거 하려면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아예 나머지 인공지능 구동하는 배후 인프라도 싹 엎어야 될 가능성은 있다. 인터넷 빨라야 된다니까. 레그 기반 성능을 확 높이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인터넷도 그렇죠. 빨라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제품인 거예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왜 명확히 답은 할 수 없냐. 실제로는 일단 빈틈을 채우려고 하나 인수했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엔비디아 제품 어떻게 보면 학습이랑 언어 모델 돌리는 이 블랙웰이나 베라루빈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엔비디아 토르, 오딘 이런 거, 그 엣지용, 네. 온디바이스용 인공지능이 있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이런 라인업 중에 진짜 저지연을 노리는 그런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리 엣지라고 하는 온디바이스는 네네네. 엣지 컴퓨터. 네, 그 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 뭔가 추론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GB200 같은 거 학습이나 거대한 인공지능 돌리는 거. 근데 요 두 제품은 공통적으로 D램을 쓰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제3의 영역 하나 파서 라인업을 강화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필요하면 뭐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쓸 수도 있고요. 뭐 현실적으로 얘가 진짜로 온디바이스에서 언어 인공지능을 구동하기는 쉽지 않고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온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 시각이나 청각 처리하는 부분이 엄청 빨라야 된다 그러면 그런 데만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서버가 됐건 그 데이터 센터가 됐건 온디바이스가 됐건 저지연이 필요한데 어디든 들어가서 이제 좀 가속기처럼 쓸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분야에 전문 분야에. 네. 그렇게 라인업을 이제 강화하는 김에 면적당 가격이 싼 파운드리에 가갖고 HBM 없어도 팔 수 있는 물건 하나 확보한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전혀 뭐 GPU라든지 아니면 HBM 수요를 꺾어놓는다라든지 대체한다라든지 그럴 걱정은 사실은 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요, 애초에. 그냥 새로운 마켓이 뚫리는 거에 가깝겠죠. 이거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특징이. 그러네요. 돌리는 인공지능은 똑같아요, 결론부터 네네네. 말하면. 돌리려고 하는 인공지능은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이 대답이 빠르냐 느리냐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 속도의 가치는 인공지능으로 서비스하려는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가 정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칩 가격, 뭐 칩이 뭐 120개, 240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거 하나로 하는 거에 비해서 240배 뭐 그렇게 비싸요. 근데 서버 가격이 240배를 주고 반응 속도를 20배 개선한다.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는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배 비싼데 20배밖에 안 빨라? 나쁘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총알을 피할 수 있냐 없느냐는 사실 그 이상이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네.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는 그 효율을 찾는 쪽도 다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패키지 안에다가 그로크를 넣기 시작을 한 걸 테고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이론상 들어갈 수 있는데 반응 속도 문제로 못 들어가던 곳에 솔루션 하나 마련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아까 그 세레브라스나 짐 켈러가 창업한 텐스토렌트나 이런 데는 또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로크로 인해서. 그로크가 혼자 있을 때랑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랑은 저쪽 경쟁자들이 이제는 사실 엔비디아 근데 진영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엔비디아 학습 영역을 노리는 회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습용 거대한 서버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가깝고, 그리고 세레브라스는 학습이랑 추론을 전부 다 하는데 엔비디아가 그lok을 가지고 가면은 사실 조금 아플 회사죠.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서 빠르게 돌릴까에 대한 대답이 비슷하거든요, 둘이. 세레브라스 같은 회사도 결론부터 말하면 웨이퍼 한 장을 찍었다 뿐이지 SRAM 많이 쓰자는 컨셉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긴 메모리가 HBM, DDR 이런 거 안 쓰고 자기들이 메모리 X라고 전용 솔루션을 만들어서 써요. 뭐 이 안에는 삼성하이닉스 메모리 들어가 있긴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 HBM이라는 제품이 이 세레브라스 제품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붙어 있진 않아요. 기본 컨셉은 그러니까 SRAM으로 성능 확보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왜 네. GPGPU는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없지만 그건 AMD도 못하는 일이고 대신에 그렇죠, 예. NPU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고객사 잘 잡아서 필요한 것만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할수 퓨리오사 있죠. 네. 많이 떴잖아요. 네.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크를 네. 인수한 엔비디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이런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록은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 걷어낼 거 다 걷어냈어요. 범용성을 거의 확실히 포기하고 거의 모든 걸 SRAM과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고 하는데 곱셈 덧셈 하는 데만 올인한 형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인해서 남은 면적을 칩과 칩을 극한으로 빠르게 연결하려고 한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극한의 포지셔닝을 잡은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GPU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록이랑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되려 온디바이스나 이런 데 추론으로 들어갈 때 특정 영역에서는 그 카드 한 장으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보하는 거에 가깝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B200은 비싸고 용량이 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데 만드는 카드가 용량 한 100기가 정도 되는데 가격은 반값이고, 그러면은 192기가까지는 필요로 하진 않는 로봇은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조금씩 다 앞으로 유행할 인공지능이 뭐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 돌리려면 뭘 포기하고 뭐를 취해야 되냐. 그런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록이 잘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엑싯 플랜은 누군가한테 인수되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로크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로크.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로크 인수로 인해서 왜 그 M&A를 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예 뭐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남이 가져갈까봐 내가 인수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수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크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마켓을 넓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인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거 생산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뭐 비즈니스 하려면 작은 기업이 시험 삼아 렉 하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트레이 하나 정도 사서 하고 싶은데 트레이 하나로는 돌아가는 게 없을 텐데 이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서버를 사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프론티어 일부만 할 거야 아마. 이거 당분간 생산량이 크진 않겠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 GPU가 어떻게 이렇게 떠올랐느냐. 캐나다 힌튼 박사 팀에서 대박을 냈으니까 그때부터 수요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AI 학습할 때.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요가 확 커지면 그때부터 또 새 마켓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계속 포석을 놓고 그러다 하나 로또 터지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보면 하여튼 HBM은 좀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워낙 다른 물건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안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